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조 매니저가 출연한 날인데 개인적인 사정상 제가 대신 출연했습니다. 더 좋으시죠? 예,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같이 또 진행하게 될 우리 유나 아나운서분 모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봤는데 뭐 종목이 좀 오늘 사실 좀 많이 단조롭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어떤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지 첫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종목은 바로 쿠콘입니다. 쿠콘, 현재 네. 6%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네. 그 정책 관련주로 오늘 장 수급이 몰렸잖아요. 맞아요. 쿠콘 내일 흐름 어떻게 될까요? 사실 쿠콘이 참 일단 이름이 귀엽죠. 네. 약간 아이스크림 같고 이름이 참 귀여운 기업 중에 하나고 사실 이 플랫폼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 화폐 관련주로 지금 보니까 앞서 우리 유나운서가 브리핑할 때는 한 시간이 6% 정도였는데 지금은 네. 시간의 상한가를 아예 그냥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득점. 올랐네요. 네, 지금 뭐 대략적으로 물량으로 보게 된다면은 한 80억 정도 되는 물량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좀 기록했다. 네. 자, 앞서 우리 유나운서가 이제 솔트룩스도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다 어떤 종목이냐? 물론 AI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정책 플러스에서 거의 정치 테마 인물주라 다 속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AI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쿠콘도 오늘 시간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뭐죠? 어쩌면 이것도 정치 정책주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이런 화폐 관련주다 보니까 코나이가 좀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그리고 이 후발주로 쿠콘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반대로 떨어지겠죠. 네, 테마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쭉쭉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 더 세게 때리면서 시장을 네. 막 계속 또 연일 급락장을 만들 때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들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네. 다른 종목이 다 빠지잖아요.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갭이 좀 뜰 거예요. 떴다가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의 좀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매수를 조금 자제하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냥 올라오면은 좀 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콘은 지금 테마성으로 거래되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그쵸?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인데요. ABL 바이오입니다. 네, 맞아요. 한국원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4조 원 가까운 물량, 4조 원 가까운 수주 관련된 부분들, 기술처 이전 공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도 알테오젠이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금액 이후에 두 번째로 나온 뉴스다. 경사다. 기술 플랫폼 이전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마일스톤 단기적으로 이제 1차 계약금을 대략 한 1,400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척하다가 약간 좀 밀리는 척하다가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봉 보면은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답이냐면 자, 분봉 보겠습니다. 초반에 떴다가 시가 상한가를 시작했거든요. 뉴스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에이 매도하자. 나는 이제 약간 순간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네. 매도했다가 뭔가 이제 뉴스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뉴스들이 여기서 반복이 되면서 지금 뭐 마일스톤 계약 뭐 얼마 났고 추후에는 거의 뭐 분할로 얼마 받으면 뭐 4조 원 가까이 됩니다라는 뉴스가 공식적으로 보도되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한가 많아 올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개인 네. 투자자분들 많이 매수 찍고 2조 가까이 매수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뭐 내일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오늘 외인과 기관들은 싹 다 매도했다. 예. 그럼 예전에 우리가 알테오젠 뉴스 나오고 나서 떴다 밀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 이제 2월 18일 신고가 영역이 한 여기거든요. 지금 47,000원 정도 구간인데 여기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추가적인 뭔가 세론이 좀 작용이 되면서 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기존 보유자분들이 요 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분할로 뭔가 차익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정도의 시장이 좋아졌을 때 ABL 바이오로 뭔가 매수할 때 수급들이
다시 분산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종목을 팔고 뭐 삼성전자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뜨면은 신고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 이전 알테오전 사례도 그렇기 때문에 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빌 바이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차익 실현을 네. 한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모두 다 급락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특별하게 시장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원래는 뭐 리뷰를 하는 시간인데 뭐 리뷰를 뭐 한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죠. 네. 일단은 지금 떨어지는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행정부의 인사들의 발언이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중국의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또 미국 중에 추가적인 하락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선부도 많이 좀 빠지고 있죠. 중국과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뭐 중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중국과 무역 적자가 상당폭으로 지금 엄청 많은 이격이 발생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 안 하겠다. 굉장히 강경론을 펼쳤죠. 네. 두 번째 보시면 이전 1기 당시 때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때 무역 관련된 협의 의장, 본부장 출신인데 이분이 피터 나바로라고 이분이 이제 백악 고문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주식시장 하락 관련된 부분들 나오니까 주식은 팔지 않는 한 돈을 읽는 게 아니다. 네. 네, 참 공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팔지 않으면 손실 중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버텨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은 지금 트럼프 다음으로 욕을 많이 먹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미국 내에서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죠. 월가 이제 헤지펀드 CIO 출신인데 주시의 침체는 관세 때문에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니다. 이전에 1월 말일 달 중국의 AI 딥시크 열풍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 탓하냐라고 어제 또 밤에 인터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정부 발언들을 보면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 떨어진 거,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우리나라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대부분 관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주식 좀 손실 날 수도 있지. 좀 버텨봐.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실 ABL 바이오도 뭐 이런 뉴스 나오고 두산에너빌리티 뉴스 나오고 여러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저는 매크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관세를 유예하거나 관세를 또 취소하거나 또는 협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빠진 종목도 다 손실을 만회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 이제 그런 국가들이 보복하던지 약간 한국의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간 4월 10일 날입니다. 상호관세. 그래서 4월 10일까지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그 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좀 유예하겠다. 협상하자. 즐거운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무슨 일이 있다듯이 자연스럽게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추천주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지금 회복의 시그널이 관세 협상에 따라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매수했다가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네. 마이너스 6% 잡아가지고 손절당했던 종목인데 종목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초가 공략주 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은요.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 로템으로 네. 다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딱 완벽하게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를 제가 맞추면 네. 돗자리 깔고 차라리 로또 번호를 좀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일 정도 시간 안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들에서 유예라든지 협상에 관한 가능성들을 발언을 한다면 기존의 주도주도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전자닉스 포함되고요. 그래서 대형주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뭐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K2 그리고 K21, K9 자주포까지 다양한 지상전에 필요한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종목 고속철 사업도 하는데 최근에 트럼프 입에서 대북 관련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실제로 이전 대장주기도 했습니다. 대북 관련주로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란드가 어쨌든 러시아가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것이라고 계속 총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아예 대놓고 지난 주말에 얘기 나왔어요.
장갑차 및 전차를 1000대 정도를 우리가 수입할 거다. 그래서 예산을 평성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독일 라인메탈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한테도 어느 정도 수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수급적인 부분인데 외국계가 3일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오늘 2조 원 팔았는데 오늘 현대로템을 10만 주 넘게 샀거든요. 네. 그러면 빠질 때마다 방산주 쪽은 바이더집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자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12만 원 레코드 신고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8만 원 선으로 61선 지지라인 보면서요. 신고가 다시 한번 나오는지 보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대형주 현대로템이 트럼프의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자라는 측면에서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다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과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시장 어려울수록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네이버 밴드 통해서 어떤 얘기 올려주셨을까요? 네, 뭐 사실 너튜브 방송을 하고 왔고요. 관련된 뭐 요약본을 이따가 끝나고 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무료 주식 밴드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왜 지난주부터 계속 거의 10조 가까이 매도했는데 그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본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주식 밴드를 통해서 코멘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 올려주셨다고 하니까요. 매니저님 인사이트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니저 타임 다 만나봤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많은 전화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